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은 며칠 사이에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일본이 유일하게 계약하고 믿고 있는 백신 개발에 문제가 생겨 중지되었다가 오늘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일본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C19 백신으로 전 국민에게 올해 안에 반드시 접종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전파가 되는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아서 거의 손을 놓고 있는 C19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C19 발생이 전혀 없는 깨끗한 나라로 선포하고 도쿄올림픽에 대해 일말의 희망을 가져야 하기 때문도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충격적인 임상시험 중단과 다시 수습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급받기 위해 일본은 다시 한국을 응원합니다. 실수 없이 부탁합니다. 라고 애처로운 애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국과 한국의 소식에 귀를 쫑긋하고 있는 일본 소식입니다. 지난 9일 영국 BBC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C19 백신에 대한 최종 임상시험에서 참가자가 설명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리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결국 임상시험이 보류되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백신은 전 세계에서 개발되고 있는 C19 백신 중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강력한 경쟁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미 성공적인 1단계와 2단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시장에 가장 먼저 출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3단계 테스트로 이동하면서 미국, 영국, 브라질 등에서 약 3만여 명의 참가자가 참여했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부작용의 질병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뉴욕타임즈는 참여자가 감염에 의해 척수염이 갑자기 발병되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원인 파악과 시험 재개까지 몇 달이나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번 C19 백신인 경우에는 너무 시급하고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속히 시험 재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시험 재개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영국 의약품 건강제품 규제청이 내릴 것이며 그때까지는 모든 국가에서의 임상시험을 완전 중지하게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이 3단계의 임상 연구를 거친 후에 규제 승인을 신청하기로 한 전 세계 9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시험 중에 부작용이 발생해 일시 중지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일본의 충격적인 비보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에 성공할 경우 내년 초부터 1억 2천만 회분, 이 중 3천만 회분은 내년 3월 말까지 공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 국민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백신 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임상시험 중단 소식이 보도되기 직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유효성과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승인 여부에 대해 적절하게 심사하겠다라면서 깊은 관심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공급받은 백신을 전 국민들에게 투여한 후에 C19 바이러스가 없는 일본, 청정국가 일본의 이미지를 빨리 확보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일본에서 C19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도쿄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회 준비 과정 등을 감안한다면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청정국가가 되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들려온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시험 중단 소식은 일본 전역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장 일본 언론에서는 도쿄올림픽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이다 라는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부작용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어떤 질병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 수가 없다. 뉴욕타임즈의 보도는 횡단성 척수염이라고 하는데 보행장애까지 왔는지는 알 수가 없다. 라면서 상당히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화이자와 6천만 명분을 계약하고 모데나사와 4천만 명분의 백신을 공급받는 것으로 계약을 서두르고 있는데 상황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겨우 아스트라제네카와 맺은 1억 2천만 회의 백신이 자초되게 생긴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축소된 형태로라도 도쿄올림픽을 치르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19 백신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모든 것이 다 꼬이게 생긴 거죠. 특히 일본 정부는 시기적으로도 내년 초에는 반드시 전 국민 백신 투여가 완료되어야 하는 판입니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도쿄올림픽은 그 전에 완전 중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초일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소식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며칠이 지난 오늘 로이터 통신 등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는 영국 의약품 건강제품 규제청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재개한다고 밝혔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맷 행콕 영국 보건장관도 임상시험이 재개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 라고 트윗을 남겼습니다. 다만 일단 영국에서만 재개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던 임상시험도 재개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뉴스위크지는 임상시험 중단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 특집 기사를 통해 더 안전한 백신을 개발할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의 시련일 뿐이다. 중단은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백신을 빨리 개발하려는 정치적인 압력이 팽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임상시험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은 역설적이지만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는 투명한 윤리과학 연구의 모범 과정을 밟고 있으니 조급하지 말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 될 것이다. 라고 희망을 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국가적인 희망을 걸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개발과 생산에는 한국의 기업이 깊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SK케미칼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C19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양사 간 기술 협력을 통해 백신의 원액을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하고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글로벌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이러스 전달체 기술과 세포 배양 생산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구체적인 생산 계획을 논의한 후 경북 안동의 백신 공장에서 백신 원액을 생산하게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개발에 한국 업체가 함께하고 있으며 생산은 한국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했다는 소식은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극우 게시판에는 한국에서 생산된 것은 믿을 수가 없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모두 불량이다. 화이자와 모데나사는 힘을 내라. 이런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후 재팬 등의 뉴스에는 한국 생산이라는 소식은 일절 전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 신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한 일본인들은 알아도 모른 척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악연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에 일본에서 승인된 폐암 치료제 1회사가 간질성 폐렴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어서 2011년까지 834명의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 발생한 약물 중독 사고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일입니다. 일본 정부와 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의 C19 백신이 무사히 들어온다 하더라도 많은 일본인들이 백신 투여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만간 백신이 개발되어 한국에서 생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리면 일본은 한국만 바라보고 있어야 할 판입니다. 한국이 무사히 잘 생산해서 조심히 전달해 주기를 간절히 빌게 될 것입니다. 괜히 가시에 찔리지 말고 물러서라 숨기기보단 드러내기. 최근 우리나라의 국방 최고위 당국자가 잇따라 현무사 개발 성공을 공개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닉 무기 사업으로 취급되던 탄두 중량 2톤짜리 탄도미사일 개발 사업에 대해 언론에 발표한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3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최첨단 전략무기들을 보니 참으로 든든하다면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을 이루어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에 뒤이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8월 5일 ADD 창설 50주년 기념 축사에서 최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적이 알지 못하도록 무기를 은밀하게 개발하는 것이 비닉 무기 개발 사업이다. 비닉은 비밀스럽게 감춘다는 뜻이다. 그런데 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이 이를 드러낸 것이다. 이를 두고 무기 연구 개발에 몸담아왔던 한 인사는 실무선에서 현무사 개발 관련 사항을 발설했다가는 징계를 받는 것으로도 모자라 완전히 사업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면 대통령이 직접 밝힌 것은 굉장히 의외였다고 말했다. 현무사 공개에는 비닉 무기 개발을 감추는 것보다 외부에 알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안보정책적 판단이 바탕에 깔려있다. 정무직 공무원은 현직에 있을 때 군사기밀을 외부에 알리더라도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안보 정책상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근거는 능징적 보복적 억제 이론이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복 능력을 외부에 드러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자연 생태계에서도 볼 수 있는 방어법인데 고슴도치나 호저가 몸에 난 가시를 이용해 천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것과 같다. 사자가 호저를 사냥하다가 긴 가시에 찔린 뒤에는 다시는 건드리지 않는 동물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이 국가 간에도 적용되는 셈이다. 위력을 키운 미사일에 대해 정경두 장관은 기념 축사에서 우리 군은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미사일이 있다는 것을 공개함으로써 주변국에 괜히 건드려서 가시에 찔리지 말라고 경고한 뒤 그래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사일을 쏴서 핵심 목표를 파괴하겠다고 천명한 것이었다. 이제는 잠재적 적국이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본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구체적인 무기를 거론하지는 않지만 적기지 공격 방침을 계속 강조하면서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대상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4일 자민당이 검토를 제안한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 제안을 받아들여 확실히 새로운 방향을 도출해 신속히 실행해 간다고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둘러싸고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왜 양해가 필요하냐고 되물었다. 고노타로 방위상은 한술 더 떴다. 일본의 이러한 행보는 전수방위 원칙을 폐기하고 응징적 보복적 억제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해주는 것이다. 응징적 억제와 상반되는 개념인 거부적 억제가 전수방위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공격을 해봤자 방어에 막힐 것이므로 아예 단념시킨다는 논리다. 일본이 보유한 F-35 스텔스기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정책의 선봉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텔스기야말로 건드리면 찔리니까 물러서라는 강력한 시그널이기 때문이다. 물론 전쟁이 결국 발발했을 때 스텔스기는 은미성을 활용해 적 깊숙이 공격해 들어갈 수 있다. 일본 새 총리 스가 유력 아베 재판 피하려 사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병을 이유로 중도 사임하면서 새 총리 후보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주목받고 있다. 현 내각 2인자인 그는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자민당 내에서 신뢰도 높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1948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 후 골판지 공장에 취직해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아베가 최장수 총리라면 스가는 최장수 관방장관이다. 2006년 1차 아베 내각 때 총무대신을 지냈으며 2012년 선거 때 아베 총리에게 다시 출마하라고 적극 설득해 현재의 아베 내각을 잇게 했다. 1996년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정계에 진출했다. 아베 총리가 당선된 뒤 관방장관에 임명됐다. 아베 총리는 지역구 유권자에 대한 향응 논란으로 번진 정부 주최의 벚꽃을 보는 모임 논란과 정권을 뒤흔들었던 모리토모 학회 학원 특혜 의혹에 이어 올해 6월엔 그가 임명했던 전직 법무상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바 있다. 호사카 교수는 세종대 교수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아베 재판을 피하려고 아픈 척하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아베 총리의 지병인 대장염은 요새는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돼 극복이 가능한 병이라며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병을 구실로 사임을 하나. 그러면서 아베 스트레스 지수를 최고도로 올린 건 사실 재판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음모가 있다고 밝혔다. 호사카 교수는 이달 25일부터 아베 총리가 참석해야 되는 재판이 시작됐다. 크게 벚꽃 스캔들이라든가 학원 스캔들, 그리고 또 선거법 위반 스캔들 관련 재판 3건이 계속 있다면서 선거법 위반 사건에 총리의 개입 의혹이 커져 검찰은 재판에 그를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베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헌법 개정 등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각종 악재가 겹치자 그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아베가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야당들의 공세가 이어질 것이고 정권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재판 회피가 사임의 주원인이고 병은 핑계이자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